혹시 오늘 아침에도 알람 소리 듣고 5분만 더 하면서 겨우 일어나지 않았어? 푹 잔 거 같은데도 몸이 물 먹은 솜처럼 무겁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는 그 느낌. 우리 다이어터들은 이걸 그냥 기분 탓이나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하잖아. 나도 그랬어. 회원님들한테는 힘내세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배달앱만 쳐다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언니가 오늘 소개할 책? 데이브 아스프리의 헤드스트롱을 읽고 나서야 알게 됐어. 우리가 게을러서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었어. 진짜 범인은 내 머릿속 그리고 몸속 세포 안에 숨어있는 배터리가 방전됐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야.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 5% 남으면 화면 어두워지고 앱 실행 안 되잖아? 우리 몸도 똑같아. 배터리가 없으면 살 뺄 에너지가 없는 거야. 이 배터리의 정체는 바로 미토콘드리아야. 생물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지? 우리 몸에 수조 개나 있는 이 작은 친구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발전소 역할을 해. 근데 이 발전소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로 못 바꾸고 남은 건 전부 지방으로 저장해버려. 즉, 미토콘드리아가 약하면 숨만 쉬어도 살찌는 체질이 된다는 소름 돋는 사실. 내가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만 먹고 하루 3시간씩 운동했을 때 기억나? 그때 남자친구가 데이트하자고 해도 피곤해서 짜증만 냈었거든. 그때 내 뇌는 에너지 절약 모드였던 거야. 뇌가 쓸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인내심을 끄고 식욕을 폭발시키는 거야. 그래서 밤마다 라면이 땡겼던 거지.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뇌세포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거였어. 자, 그럼 어떻게 이 고장난 배터리를 고칠까? 헤드스트롱에서는 이걸 바이오 해킹이라고 불러. 거창해 보이지? 근데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놀랄걸?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환경을 바꾸는 거야. 오늘 언니가 딱 3가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뇌세포 부활 비법을 알려줄게. 이것만 지켜도 2주 뒤면 아침에 눈 떠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야. 첫 번째는 바로 빛이야. 정크푸드가 몸에 나쁜 건 알지? 근데 정크라이트, 즉 쓰레기 빛이 있다는 건 몰랐을 거야. 우리 미토콘드리아는 빛에 엄청 민감해. 특히 우리가 밤낮 없이 보는 스마트폰, 형광등의 블루라이트는 미토콘드리아한테는 독극물이나 다름없어. 밤에 블루라이트를 쐬면 뇌는 지금 낮이구나. 에너지를 만들어야 해 라고 착각해서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싹 말려버려. 그래서 나는 저녁 8시가 되면 집안의 형광등을 다 끄고 노란색 무드등만 켜.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나이트 시프트 기능을 24시간 켜놓고 살아. 진짜 고수들은 주황색 렌즈 안경을 쓰기도 하는데 솔직히 데이트할 때는 좀 그렇잖아? 하하.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눈에게 빛 다이어트를 시켜줘. 눈이 편해지면 뇌가 쉬고 뇌가 쉬어야 살 빠질 준비를 하거든. 두 번째는 좀 무서운 건데. 바로 찬물 샤워야. 의학 소리 나지? 나도 처음엔 진짜 싫었어. 근데 우리 몸은 아주 옛날 원시 시대의 기억을 가지고 있대. 갑자기 찬물을 맞으면 몸은 생존의 위협이다 라고 느끼고 즉시 체온을 올리기 위해 갈색 지방을 태우기 시작해. 그리고 늙고 병든 미토콘드리아를 스스로 죽이고 젊고 쌩쌩한 새 것으로 교체해버려. 이걸 미토콘드리아 생성이라고 해. 처음부터 얼음물에 뛰어들라는 건 아니야. 샤워 마지막에 딱 30초만. 아니 10초만이라도 찬물로 마무리해봐. 그것도 힘들면 아침에 세수할 때 마지막 헹굼을 아주 차가운 물로 얼굴을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 얼굴에 있는 신경이 뇌랑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세수만으로도 뇌가 반짝하고 깨어나는 걸 느낄 수 있어. 커피 2잔 마시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니까? 마지막 3번째. 먹는 거야. 근데 닭가슴살, 고구마 이야기가 아니야.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바로 폴리페놀이야. 이건 채소나 과일의 껍질에 있는 색깔 성분인데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염증을 줄여줘. 책에서는 특히 진한 색깔의 채소, 베리류,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다크 초콜릿을 추천해. 초콜릿 먹으라니까 갑자기 귀가 솔깃하지? 하지만 주의할 점. 편의점에서 파는 설탕 범벅 초콜릿은 절대 안 돼. 카카오 함량 85% 이상인 진짜 다크 초콜릿이어야 해. 처음엔 크레파스 맛 같을 수도 있는데 하하. 익숙해지면 그 쌉싸람 뒤에 오는 에너지가 느껴질 거야. 그리고 커피도 훌륭한 폴리페놀 공급원이야.
단, 곰팡이 독소가 없는 깨끗한 원두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저자는 엄청 강조해. 나도 원두 바꿀 때 꼼꼼히 따져보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 더. 미토콘드리아는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태울 때 훨씬 더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 이걸 케톤 상태라고 하는데 차로 치면 매연이 안 나오는 전기차 모드로 달리는 거야. 그래서 아침엔 탄수화물 대신 좋은 버터나 MCT 오일을 넣은 방탄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공복감을 없애면서 뇌에 직통으로 연료를 꽂아줄 수 있어. 뇌가 맑아지는 그 느낌? 한번 겪으면 못 끊어. 운동? 당연히 중요하지. 하지만 저자는 죽도록 달리는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미토콘드리아를 지치게 한다고 말해. 대신 짧고 굵게 일주일에 딱 한 번, 15분 정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래. 매일 헬스장 갈 강박 가질 필요 없어. 우리 몸은 회복할 때 강해지는 거니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염증을 줄이는 거야. 뇌에 염증이 생기면 뇌는 안개를 피우고 몸은 붓고 살이 쪄. 우리가 먹는 밀가루, 설탕, 나쁜 기름, 그리고 스트레스가 전부 염증 덩어리야. 미토콘드리아를 고치면 이 염증이 사라져. 살이 빠지는 건 다이어트의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진 몸이 주는 자연스러운 보너스인 거지. 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수면 부족이야. 자는 동안 뇌척 수액이 뇌를 씻어내고 미토콘드리아가 정비돼.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찬물 샤워해도 6시간 이상 푹 못 자면 말짱 도루묵이야. 아까 말한 비차단이 질 좋은 수면의 첫걸음이라는 거 잊지 마. 얼마 전에 우리 아빠가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걱정하시길래 내가 아빠방 전구를 따뜻한 색으로 바꿔드리고 아침에 오메가-3랑 버터커피 한 잔씩 타드렸거든. 처음엔 이게 뭐냐 하시더니 요즘엔 아침 산책도 나가시고 저녁에 뉴스 볼 때도 안 주무시더라. 뇌 에너지는 나이 탓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는 걸 아빠 보고 더 확신했어. 이야기 듣다 보니 너무 복잡한데? 쉽지. 다 할 필요 없어. 딱 하나만.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 안 보는 것부터 시작해봐. 그것도 힘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라도 써. 작은 변화가 미토콘드리아한테는 엄청난 휴식이 돼.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내 배터리가 충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 정리해볼까? 첫째, 밤에는 블루라이트 차단하고 눈 쉬게 해주기. 둘째, 샤워 끝에는 찬물로 뇌 깨우기. 셋째, 설탕 대신 폴리페놀 가득한 채소와 다크 초콜릿 먹기. 이 3가지만 2주 동안 해봐. 살 빼려고 애쓰지 않아도 뇌가 맑아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분명히 느낄 거야. 우리는 우리 몸이라는 슈퍼카의 운전자야. 지금까지는 경유차에 휘발유 넣고 왜 안 나가냐고 엑셀만 밟았던 거지. 이제 올바른 연료를 넣고 엔진 오일도 갈아주자.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될 거야. 다이어트 성공은 물론이고 일도 사랑도 더 에너제틱하게 할 수 있어. 오늘부터 당장 빗 다이어트 시작해볼 거지?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날 너의 모습이 벌써 기대된다. 혹시 실천해보고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니면 찬물 샤워하다가 비명 지른 썰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줘. 우리 같이 내부터 건강한 진짜 다이어트 해보자.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줘. 너의 작은 클릭이 언니가 더 좋은 정보 가져오는 큰 힘이 돼.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똑똑한 하루 보내. 안녕. 으악, 차가워. 후. 근데 진짜 정신은 번쩍 드네. 여러분도 꼭 해봐요.